정학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학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기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에서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 고졸 채용을 인한 조직 갈등, 서비스 질하라 이라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나왔는지도 모르죠? 예, 행정국장 책임집니다. 그거는 행정국 소관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고졸 기술직 특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먼저 제가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채용 인력의 50% 이상을 직업계고 졸업생으로 채용하는 이 근거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직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 그리고 일반 및 고졸 채용 현황 그리고 기술직 전체 정현원과 고졸 인력 배치 현황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채용 현황 최근 5년치 그리고 일반 고졸 이렇게 구분해서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 50% 이상이라는 부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육청의 시도 고졸 채용이 조례에 우리하고 전남교육청 그다음에 제주교육청 이렇게 세 개가 채용 인원의 55 이상을 고졸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조례 누가 했어요? 제가 그거 누가 발의했는지 그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일부 그런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던 이제 일단은 고졸 채용을 오니까 좀 전문성은 좀 결여된다. 왜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 고졸 채용자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니까 일단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습니다. 굳이 전문성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졸을 채용하니까 이 사람들을 임용한 후에 군 입대로 인한 어떤 휴직이라든지 결손 이런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좀 쪼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 전문적인 우리가 또 직무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졸 한 50여 명이 좀 왔는데 또 일부 개인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 우리 직무 교육 통해서 현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큰 문제점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6명의 고졸 채용, 그리고 경력직 채용 20명 포함은 이 기간 교육청 기술 전체 채용 인원이 119명입니다. 그런데 47%가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예. 그럼 기술직 일반 신규 채용이 43명보다 13명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직을 공채를 하는 경우에는 하락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채용 인원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락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기술직 채용도 얼마 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세 과목에 300점 만점인데 이 사람 갑접해서 커트라인이 292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졸 채용자가 우리 교육청에 오는 사람들은 되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좀 고졸이라 하는 뿐이고 아주 고졸이라서 기능사 자격증밖에 없다 그것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경력은 좀 현장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앞으로 같은 어떤 군 입대 문제로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예. 우리가 또 고졸 채용의 특정 학교가 너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번에 고졸 채용했는 현황 합격자 중에서 특정 학교가 많게는 좀 분포가 좀 높긴 높은데 그걸 어떻게 제한하기 사실 좀 어렵고 또 우리 시도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제일 선도주자고 우리 시도가 그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나는 근데 특성화 그거는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과
저는 원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예. 1년에 특수한 고등학교에서 요 가연 몇 명이 들어옵니까? 특성화. 몇명 저희들 우리 지금 특성화 우리 일반 고등학생이 쉽게 말해 기술직으로 오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1년에. 지금 1년에 한 10명 정도 10명 전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10명까지 돌 수가 없겠죠. 보통 보면 한 5명에서 그 정도 직렬이 돌겠는데. 좀 다르니까 예. 어쨌든 2명, 6명입니다. 6명 채용했습니다. 6명인 1명이 응실 안 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교육감님이 원하는 뭐 마스코 특성화 그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그거는 공무원 들어오면 그 우리 이제- 교육감님의 정책하고는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 중에 예. 하나가 혹시나 제가 국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을 할까 싶어서 내가 답변 드리는데 그 정책하고는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들 직업계 쉽게 말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 직업계고 예. 졸업생 50%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서 임용이나 전보시 예. 형평성의 문제 또 조직 내부에 갈등은 없는지 국장이 한번 살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뭐 인원 배치할 때도 호졸 채용자하고 또 일반 채용자하고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한 그렇게 인력을 이런 이야기가 보도 자료가 나오면 그 언론에서 그냥 근거 없는 자료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도 우리 부서하고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일부 조금 언론에서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언론은 어쩔 수 없는 또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앞으로 말씀드리던 뭐 그런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뭐 없다고. 예, 볼 그러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 산업 현장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입니다. 고졸 대졸 구분을 두기보다는 자격증과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채용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면 조직 내부의 갈등, 인사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고졸 채용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 또 고민을 한 필요로 하지 않나. 이 시기에 또 채용 시점에 시험에 실기시험 도입이나 자격증 등을 업무 능력을 또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주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입니다. 국장님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졸 채용하는데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법적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 제가 뭐 조례를 말씀을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북에서는 50% 정해놨지 않습니까? 50%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무조건 50%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제 기술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조례 근거에서 채용 인원의 50%는 이제 그 고졸 채용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네,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경북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핵심을 미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그 경북 미래교육지구 이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사이는 이제 그 마을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을 이제 저희들 교육청과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지역 주민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네, 국장님 학생들하고 한마디로 예.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이죠. 예, 맞죠? 예. 저희들 그 도교육청의 경북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해마다 그 저희들 교육청 2억과 이제 지방자치단체 2억을 해서 공동 이제 4년 저희 사업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과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마을 공동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미래지구 운영위원회 및 그 실적 자료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좀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북 그 미래교육 추진위원회 구성해 보면 그 업무 담당에 장학관, 장학사 또 도청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3명 있죠. 총 예. 7명이 저희들이 위원이죠. 그 추진위원이죠. 구성을 되어 있죠. 예, 경북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네. 예, 명칭이 그 전문가의 전문성 판단 기준은 뭐로 보고 지금 3분을 추천했어요? 어쨌든 그 교육 분야니까 이제 그 재능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되는 이제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 그분들 명단은 나가 있죠. 추진위원회. 근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지역별로 아니요, 그럼 운영위원회고 지역에는 예. 우리 경북 우리 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 관련 전문 분야 3분 이분들은 지금 명단이 있냐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처 아니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예, 4년 차. 2020년부터 2019년도 해가지고 지금 4년 차. 4년 차.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전문가 3명이라고까지 얘기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이분들 명단도 안 났다가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실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명단도 없는데. 이제 미래교육 추진위원회 여기 이제 지구별로 이루어지니까 지구별로 운영협의회를 해서 아니 저도 예, 지구별로 예. 그 지역의 운영위는 별도로 있죠. 그건 예, 구성 다 되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누구예요?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 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 명단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도교육청과 이제 지역별 그 지금 운영협의회와 이제 유대 관계를 맺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이거 말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 4년 차죠 지금 3년 동안 5개 지구가 했어요. 올해부터 3개 더 세개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요. 예. 그건 누가 추가했어요? 도청에서 추가 안 했어요? 도에서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없는데 누가 했어요 그러면 이걸 추진위원회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은 명시를 해놨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를 더 이렇게 늘렸다. 그럼 저는 이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예. 우리 지금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아주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역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의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컨트롤 역할을 해주는 이름 뭡니까? 무슨 컨트롤 역할을 해줘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 미래지구 돈 예산을 10몇 억씩 들어가면서 지자체 돈 몇십억 들어가고 돈이 작은 돈입니까? 30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그 도교육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나 안 돼 있다. 전문가도 하나도 안 돼 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각 지역에 지금 우리 뭐 70 요번에 오게 됐던데 어떻게 컨트롤 타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중심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각 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잘 돌아가는 운영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추진하고 있는 보고하고 매년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이제 예를 들면 중간 보고라든지 성과 보고라든지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업 중에 제일 성과가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가 경북미래교육지구 이 사업에 의원님 잠시만 좀. 그러면 또 찬 동안 물어볼게요. 그럼 경북미래교육지구 외에 다른 지역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뭐 모델을 좀 만들어냈어요. 이걸 지금 교육지구를 만들었는데 예. 이걸 일반화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퍼뜨릴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뭐 모델을 뭐 만들어냈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각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렇죠. 지금 특화된 예. 다 각 지역에 저도 압니다. 이거 각 지역에 특성 있는 교육 그러고 각 지자체 단체장과 단체와 같이 하는 거 부분 아는데 이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뭔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화 하지 않는 지역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즉 안동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들 인천강에서 출발하는 나라사랑길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마다 나라사랑 교육을 저희들이 또 일반화시켜서 그거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건 안동만의 지역 특성 교육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화로 만들 수 있는 무슨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각 지역 특색은 7공은 쉽게 말해서 호국이 도시 같으면 호국이 관련 안동은 또 나름 교육이 있겠죠. 그 8개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그 지역의 특색의 교육을 마저 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 뭔가 일반화로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준비해서 그 부분을 이제 공동화할 수 있는. 예, 근데 한번 예. 우리 지역에 운영위원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미처 제가 지금 가보지 아니요. 못했습니다. 우리 8개 지역 중에 예. 어디라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미처 요 부분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예. 지금 제가 참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어서 질문을 제가 여기서 마치겠는데 진짜 우리 그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그러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좀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20년, 21년 저희들 이제 경북미래교육 추진했어. 저희들 또 이제 그 연구 용역도 정책 연구도 해보고 중간 평가, 성과 평가를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좀 내가 예. 마무리하려고 그러다가지고 예, 예. 국장님 답변인데 지금 성과 보고서 있는지 내가 얘기를 들었죠. 예. 있습니까? 예, 그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출하겠습니다. 인사입니다. 보건업무 담당자 배치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보건업무 담당자가 보면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학생생활과 두 군데에 나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에 경상북도에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보건교사의 인사와 보건 업무의 특성상 그 학생 정신건강 쪽 특성상 일반직이 사무관으로 있는 그 체계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잠깐 내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남영숙 의원이 조례를 만드셨죠? 맞습니다. 그 조례 안에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그걸 나눠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담부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맞죠? 예, 전담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 말 그대로 전담부서는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라는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다?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청에 보건교사 몇 명 있어요? 보건교사 몇 명이냐고. 장학사가.
보호 장사 한 명입니다. 장사 한 명이죠. 네. 그러면 지금 보건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행정 보시는 담당자들은 보건 담당자들은 몇 명 됩니까? 10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있는 사람 행정은 보호 장사는 한 명입니다. 맞죠? 네. 근데 그 한 명은 유배 보냈습니까? 왜 학생생활까지 보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2015년에 그 관련은 조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한참 전에 일이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이제 보건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제일 일단은 학생 정신건강 파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아마 분리되었는데 국장님, 네, 저도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 받았습니다. 업무 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교사가 장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맞죠? 장사님. 그럼 우리 학교 경상북도의 914개 학교에 보건장학사가 한 명이 보건 업무만 봐도 업무에 엄청난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업무에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 보내서 그러면 그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장학사가? 장학사님은 이제 학생 정신건강 쪽만 좀 특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생각 개인적인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왜냐 그러면 지금 체육건강과에 보건 담당 10명이 계신다고 얘기했죠. 보건의 업무를 10명이 보고 있습니다. 다 나눠본 보건 업무를 10명이나 보고 있는데 보건 장학사 한 분을 학생생활과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항상 이야기가 우리 남영숙 의원 조례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전담부서를 만들라고 해놨는 거예요. 그분을 장학사와 행정지 보건 행정을 따로 두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 있는 보건직을 보건 장학사님을 학생생활을 보내놨어요. 업무에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저는 모르겠는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영석 의원님이 이쪽으로 이야기하셨을 때는 보건교사 아마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생과의 지금 정상 국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 장학사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한 분 장학사가 914개 학교를 맡아야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 가서 자살 의무를 받고 다른 업무까지를 맡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 업무를 지금 체육관광과에 10명이나 보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장학사 한 분을 이쪽에 보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업무적으로 뭔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저는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이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과에 있는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학생과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라든지 이것이 좀 더 정서 행동 특성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제가 그 자료 요청을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 이혼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학교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현장에 내가 실태 파악을 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건 관련된 분들 책임자들 위주로 몇 번에 대해서 그냥 현장의 목소리만 듣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각 학교에 이 체육건강과와 학생시험학과가 보건 담당 교사 이혼하로 인해서 현장에 업무적인 효율성이 어떤지를 한번 자료 요청을 제가 다음 우리 마지막 회기 때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인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부분이 효율적이 있느냐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또한 또 학생과의 그 장학사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또 조금 무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있는 것이 협업과 시너지 효과와 그다음 학생들의 어떤 보건 정신 케어 쪽으로 더 유리한지 한번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예, 저는 우리 경북교육청에 보건교육을 내실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배치가 업무 수행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됐으면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 이번 계기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국장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아이들 우울증과 자살 등등 해서 좀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보건 교사는 법령에 따라 가지고 채용을 해야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건 장학사는 그 보건 교사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입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본청에 근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원이 적다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 유사한 장학사 규모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